간단 명료 TMI 누구나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자동차 방송 카매거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빠르게 여러 가지 차종을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차종부터 공개해 주시죠.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제일 많이 되는 차가 뭔지 아세요? 당연히 그랜저겠죠. 소나타? 아반떼? 아니에요? 산타페? 그건 아닙니다. 쉐보레 트랙스. 에이. 의외죠. 네. 그러니까 트랙스가 지난해에 24만 대가 팔렸는데 네. 이게 그 우리나라 수출 차종 중에서 1등을 했어요. 어. 무려 3년 연속. 얼마나요? 트랙스 출시 이후에 140만 대가 수출이 됐습니다. 이야, 1년에 얼마나 팔린 거예요? 1년에 24만 대. 24만 대. 예, 근데 국내 판매는 13,000대밖에 안 돼요. 한국에서 13,000대인데 해외에 24만 대 판다. 예. 오. 이게 이런 차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국내에서 보통 국내에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내에만 팔아먹는다. 네네. 해외에서 안 먹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게 아니고 트랙스는 오히려 해외에서 훨씬 더 인정받는 차입니다. 해외에서만 팔아먹는다. 그러니까 쉐보레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유일하게 소형 SUV로 판매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트랙스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소형 SUV라고 하면 보통 티볼이라든지 QM3라든지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출시된 소형 SUV는 트랙스입니다. 아, 정말요? 예. 오늘 새로운 거 참 많이 하네. 처음 출시됐을 때만 해도 한 10,000대 정도 팔려가지고 1,000대 월에 한 1,000대 정도밖에 안 팔려가지고 이거 뭐 좀 소형 SUV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오히려 2016년에 페이스리프트한 이후에는 뭐 한 2,000대, 3,000대씩 팔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이후에도 뭐 1,000대, 2,000대씩은 꾸준하게 팔려요. 이게 신형에서 구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판매량이 줄어들기만 네네. 했는데 트랙스는 의외로 그렇게 안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장점이 뭔지를 타보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그 성능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좋대요. 네. 그런 게 있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굉장히 좀 마케팅을 좀 잘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애들 꿈 1위 유튜버. 네네네. 2위는 래퍼인데 네. 최근에 그 누구나 다 알지만 누구도 모르는 척하는 래퍼 있죠. 누군가요? 마미손. 마미손하고 같이 하기도 했고 여기서 굉장히 좀 특이한 옷을 입고 다니는 패션 모델 기무라든지 헬스 네. 유튜버 이토끼. 우리는 잘 모르죠. 그렇죠. 왜냐면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핫하니까. 그런 그 힙합 가수들하고 뭐 게릴라 콘서트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젊은 이미지를 주면서 쉐보레의 어떤 단단한 이미지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쉐보레 트랙스가 왜 판매량이 지금까지 줄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좌가 좋아도 시간이 되면 단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올해 정도 되면 단종이 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계획이 변경됐습니까? 그렇죠. 어허. 워낙 잘 팔리니까 네. 원래 그 후속 모델을 인천에 있는 부평 공장에서 만들기로 했었는데 네네. 야 이거 트랙스 단종시키기 좀 아깝지 않냐? 그래가지고 부평 2공장으로 라인을 옮겨가지고 네. 그리고 또 추가로 좀 더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평 2공장은 이거 좀 더 이상 생산할 차가 없어가지고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트랙스가 글로 옮겨감으로써 거기에 이제 공장에서 이제 근로하시는 분들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일감도 좋죠. 효자네요. 굉장히 효자입니다. 안 그래도 한국 GM이 뭐 이래저래 좀 눈칫밥 많이 먹었는데 네네. 트랙스 같은 효자가 또 다시 나와 준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쉐보레가 계속 남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자동차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그 국가별로 네. 차에 대한 크기가 좀 달라요.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SUV라고 불리는 팰리세이드가 중형 SUV로 불립니다. 그 큰 차가 중형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적당한 사이즈의 차라고 불리는 게 대형으로 불려요. 어떤 차입니까? 프랑스에서 네네. D 세그먼트 SUV 1위가 네. 꼴레오스입니다. 꼴레오스가 우리나라에서는 QM6. 르노 삼성이 개발한 QM6가 뭐 유럽 시장에서 유럽은 좀 작은 차를 주로 네네. 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D 세그먼트의 좀 좋은 SUV 대열에서 판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QM6가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던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옛날에 SUV 하면 무조건 디젤이었어요. 네. 디젤했고 막 디젤 당연하죠. 차가 SUV라고 네. 생각했었는데 QM6 가솔린 모델이 나오면서 그 전에는 그 시장 점유율이 한 2%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QM6 가솔린 모델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4만 대 이상 판매가 됐습니다. 가솔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SUV 모델이 나올 때도 가솔린 모델을 이제 보통 같이 내요. 네. 그러면서 SUV의 선택폭을 좀 넓힌 그 어떤 1등 공신이라고 한다면 QM6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QM6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선택의 폭을 더 넓혔어요. 근데 얼굴이 바뀐 게 선택의 폭이 아주 넓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심지어 그 르노 삼성 요새 밀고 있는 게 있죠. 네. LPG 엔진. 그 LPG 엔진도 있고 가솔린 엔진도 있고 디젤 엔진도 있고. 거기다가 얼굴도 바꾸고. 예, 거기다 추가로 플래그십을 냈어요. 잠깐만요. 플래그십은 고급 아니에요? 예. QM6의 고급형이 또 따로 있다고요? 또 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고급 모델이 없다라는 좀 단점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QM6의 내부를 뭐 고급 가죽과 고급 편의 사양을 집어넣어 가지고 프리미에르라는 어떤 그 고급
브랜드를 QM6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추가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현장에 김승교 기자가 갔다 왔으니까 직접 한번 보시죠. 보시죠. 르노 삼성 자동차의 간판 SUV가 뭐냐라고 물으시면 바로 QM6를 선택할 겁니다. 이 QM6가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국내 소비자들을 찾아왔는데요. 가장 주목할 부분은 SUV 최초, 국내 유일한 LPG 모델이 출시됐다는 겁니다. 중형 SUV 가솔린 모델 판매 1위에 빛나는 르노 삼성의 대표 SUV QM6가 새로운 모습으로 국내 시장에 돌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더 뉴 QM6에는 SUV로는 최초로 LPG 모델이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르노 삼성이 발빠르게 SUV LPG 모델을 선보인 겁니다. 더 뉴 QM6 LPG 모델의 강점은 역시 경제성입니다. QM6 LPG 모델은 5년 10만 킬로미터 기준 총 소유 비용이 국내 출시된 중형, 준중형 SUV를 통틀어 가장 저렴합니다. 도너 탱크를 적용한 덕분에 LPG 충전 용량도 늘어 전체 75리터 중 80%인 60리터만 충전해도 530km 이상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모델 중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또 다른 포인트는 바로 최고급 플래그십 브랜드 프리미에르 모델입니다. 이 프리미에르 모델은 르노 삼성 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인 최고급 모델인데요. 내 외부는 물론 정숙성과 편의 사양 등도 모두 프리미에르 전용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QM6 프리미에르는 디자인과 인테리어, 편의 사양 등을 다른 모델들과 차별화시켰는데요. 차량 외관 전면부에는 프리미에르 로고를 적용했고 내부는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와 헤드레스트,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장착하는 등 다른 모델과 차별점을 뒀습니다. 고유의 브랜드 파워에 선택지까지 넓힌 더 뉴 QM6. 새로운 QM6가 중형 SUV 시장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며 르노 삼성의 재도약을 이끌어갈 전망입니다. 자, 영상 보고 왔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차체에다가 뭔가 디테일하게 뭐를 많이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근데 QM6의 어떤 모델을 봤을 때 약간 프리미엄 느낌이 나세요? 근데 맨날 보는 차니까. 네. 약간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가지고 라디에이터 그릴에 크롬으로 점점점점 박아갖고 약간 고급감을 더했고 네. 또 이게 그 고급 차들에서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잖아요. 차를 정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네. 정비사가 와서 정비해주는 고급 서비스도 프리미에르 모델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벌써 이제 세 번째 모델을 공개할 때가 됐습니다. 어떤 모델일까요? 뒤태가 아름다운 차. 뒤태가 특이한 차? 뒤태하면 어떤 차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이종현코 좋아하는 머스탱? 아, 그렇죠. 내 차만 머스탱도 좋아. 굉장히 인상적이죠.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는 그랜저예요. 네. 그랜저의 아성에 도전하는 차가 나왔습니다. 뒤태로요? 뒤태로 한번 승부를 해보겠다는. 뭡니까? 형제 차. 기아차의 K7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뒤태를 보여줬는데 요새 뒤태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뒤에 리어 램프를 연결하는 가로선. 아, 일자로. 예. 소나타도 가로선. 네. 그랜저도 가로선. 맞아요. 이번에 K7도 가로선을 넣었는데 네. 점점점점점으로 점선이에요? 예. 가로 점선? 점선이 점점점점 짧아지면서 점점점 늘어나는 구조인데 딱 봐도 저건 K7이다. 아. 라는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 뒤태?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호불호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이건 K7, 이건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 그 BMW나 벤츠 옛날에는 BMW는 벤츠네 했었는데 그렇죠. 멀리서 봐도 알잖아요. 요새는 벤츠는 다 벤츠같이 생겼어요. 네.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다 벤츠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BMW도 워낙 흔하니까 콧구멍 있는 거 보니까 BMW구나. 네네. 하지만 별로 티가 안 나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분명히 그 K7의 뒤태는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네. 저는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있는 차를 선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전면부에 이제 호랑이코라고 불리는 기아차 특유의 시그니처 네네. 그립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그마면 네. 이게 호랑이코 같은 느낌 별로 안 들어요. 그럼 아기 호랑이코 같은 느낌이랄까. 네. 이번에는 K7의 호랑이코 그릴을 대폭 키웠습니다. 이렇게요. 예. 그래갖고 와 저거는 진짜 호랑이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페이스리프트를 네. 했습니다. 편의 사양들을 보면 이거 있잖아요. 그 사이드 깜빡이 딱 키면은 네네. 가운데 깜빡깜빡 나오면서 화면이 뒤에가 보이는 거. 아, G90 정도에 들어가는 센터 기능들. 패시아에 그 화면이 보이는. 후측방 카메라. 네네. 이거 굉장히 고급 차에 들어가는 기능들인데 이런 그 어떤 편의 사양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랜저의 아성에 도전하면서 야 우리 이제 그랜저는 좀 팔만큼 팔지 않았냐? 네. 우리도 좀 팔자. 네. 형님 우리도 좀 팝시다. 해가지고 그랜저의 아성에 도전하는 K7이 전면부, 후면부, 내부를 전면적으로 개조를 하면서 그랜저의 아성에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뭐 저는 그 이번에는 이제 그랜저가 워낙 나온 지가 좀 됐으니까 네네. 뭐 K7의 인기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이 차는 한번 길에서 얼마나 눈에 띄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하는 차로 K7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가지 차종을 공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카테고리를 말씀해 주시나 봐요. 제가 좋아하고 주로 사는 차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경차죠? 아하, 슈퍼 드리븐. 네. 오. 사장님 차, 뒤에 사장님 타는 차, 네. 앞에는 타면 안 되는 차, 그런 차 준비했습니다. 네. 무려 그 요새 수입차 하면은 뭐 예전에는 수입차라는 말 있고 이제 고급차였잖아요. 그럼요. 근데 요새는 좀 저가형 수입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입차라고 해서 이렇게 다 고급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차는 그냥 수입차이자 고급차. 뭡니까? 벤츠 S클래스다 BMW 7이죠. 아, 넘사벽이죠. 네, BMW 7이 1977년도 처음 출시된 이후에 이번에 6세대 부분변경 모델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징적으로 본다면 일단 전면부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지난번에 3 시리즈 할 때 우리가 잠깐 봤죠. 네. 점점 커집니다. 네. 1.5배가 커져가지고 야 이건 차도 좋고 코도 크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코 큰 차. 그러니까 이 차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야 이거 좀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게 전면부 디자인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게 처음 봤을 때는 야 좀 너무 심하지 않나 하지만 계속 보다 보면은 저건 무난하다 하는 차는 나중에 보면 식상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차는 보다 보면 또 익숙해지는 게 있어요. 맞아요. 이래가지고 전면부 디자인을 좀 더 강렬하게 표현하는 게 요새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그 BMW 7 시리즈 이번에 나온 것 같은 경우는 한 22mm 정도를 이제 뒤 차체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저같이 다리가 긴 사람이 뒤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이제 안락하게 좀 앉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사이즈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7 시리즈가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네. 경쟁 모델이라고 한다면 벤츠 S 클래스가 S클래스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고급차라고 했을 때 벤츠 S 클래스가 좀 더 인정받는 측면이 좀 있었어요. S는 많이 타는데 7은 그렇게 많이 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벤츠 하면은 이미지가 약간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고 네. BMW라 그러면 드라이빙 머신 차가 굉장히 잘 나간다라는 좀 인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BMW 3이라든지 BMW 5 같은 경우는 운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네. 차 잘 나가는 거 좋아하는 그쵸. 사람들이 타는데 제가 이렇게 느긋하게 뒤에 앉아 가는데 뭐 굳이 그렇게 빨리 갈 필요가 있냐? 잘 나가면. 라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약간 좀 밀리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BMW 7이 벤츠 S 클래스를 분명히 잡을 수 있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벤츠 S 클래스가 부분 변경 모델을 내는 건 2017년 2년 전입니다. 네. 이제 좀 식상할 때도 됐다는 공백 거죠. 기간에 또 생겼네요. 그 빈틈을 파고드는 BMW 7이 이 독일의 양대 라이벌 그 프래그십 모델에서 경쟁의 우위를 다투고 있을 때 이번에는 BMW가 작년에 그 화재 사고로 이렇게 망가졌던 이미지를 BMW 7으로 한번 다시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BMW 7 시리즈가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놨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이렇게 사장님 차, 쇼퍼 드리븐이 이것뿐만이 아니라면서요. 저도 이 브랜드에서 쇼퍼 드리븐 차를 내놨다 그랬을 때 조금 놀랐어요. 어디입니까? 볼보. 그래요? 근데 볼보 하면 이미지가 안전한 차. 그것도 그렇고 내가 운전하는 차.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와이프 사주고 싶은 차. 그렇죠. 보통 이런 네네. 느낌에다가 약간 북유럽풍의 어떤 아름다운 네. 뭔가 고즈넉한 그런 느낌이라 보통 이게 여성분들이라든지 안전, 가족 뭐 이런 느낌들이 좀 강하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온 S90 엑설런스는 그 슈퍼 드리븐 뒷좌석을 위한 차가 나왔어요. 근데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의 S90이라는 차가 원래 있었거든요. 있었죠. 근데 이게 S90 엑설런스 같은 경우는 무려 120mm 12cm. 네. 네. 나 길어졌어요. 어이구. 어떻게? 롱 휠 베이스. 허리를 길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허리를 길게 만든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닥스훈트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작은 차 같은 경우는 그런데 네. 좀 큰 차는 약간 길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차의 특징 중에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볼보는 원래 메이드 인 스웨덴 이 스웨덴이죠. 특징이잖아요. 네. 하지만 주인은 중국이죠. 그렇죠. 지리자동차잖아요. 그래서 S90을 생산하는 건 중국에서 생산을 해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큰 차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래갖고 휠 베이스를 좀 더 늘려가지고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게 인기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큰 차만 그런 게 아니고 뭐 C 세그먼트라든지 뭐 소나타라든지 아반떼 같은 정도 사이즈의 차도 허리를 길게 늘려서 넓게 탑니다. 그런 차가 있다고요, 중국에는요? 네. 오. 근데 그리고 그러면은 좀 더 큰 차 타지 왜 굳이 그렇게 늘려서 타냐? 그러니까 다음 세그먼트 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인식인 거고 네. 거기서는 뭐 아우디나 BMW나 벤츠나 다 롱휠 베이스 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롱휠 베이스로 하게 되면 일단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죠. 네. 그리고서 이제 어떤 중국의 부자들을 겨냥한 차기 때문에 안에다가 스웨덴의 럭셔리함을 다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넣었을까요? 일단은 명품백에 들어가는 그 최고급 나파 가죽으로 일단 시트를 다 발랐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나무 모양의 트림, 우드 네. 트림 있잖아요. 네네. 이게 또 볼보의 우드 트림이 굉장히 예뻐요. 그럼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럭셔리하게 다 꾸며놨고 거기에 뭐 스피커 19개 저것도 뭐 굉장히 좋은 스피커 바워스 앤 월키스 이름도 어려운 그런 차. 그리고 뒷좌석에 일단 냉장고 하나는 있어야죠. 진짜 사장님이 이해한 거네요. 네, 그리고 테이블이 있다고요? 거기서 또 물도 한 잔 먹고 뭐 기분 나면 와인도 한 잔 먹고 네. 그리고 와인잔도 하나 놓고 크리스탈 와인잔.
와인잔 주는 거예요? 이것도 직접 제작한 거. 아 진짜요? 그 크리스탈 와인잔은 그 안에 그 있잖아요. 기어봉 있잖아요. 네네. 기어봉도 크리스탈로 돼 있어요. 와. 그거하고 이제 잔을 또 매칭을 시켜가지고 네. 이렇게 부자는 차와 일상생활의 연결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큰 차를 좋아하긴 하지만 롱휠 베이스 차가 우리나라에 많지는 익숙치는 않아요. 않아요.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5명 앉는 차 아니고 네. 뒤에 이제 가운데가 없습니다. 4명 앉는 차예요. 아 그렇죠. 전형적인 쇼퍼 드리븐 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롱휠 베이스도 낯선 데다가 볼보가 쇼퍼 드리븐 차를 만들었다고 네. 이게 좀 낯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볼보가 요새 인기가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좀 잘 먹혔던 그 G90, S90 S90 그 엑설런스가 한국이란 시장에서 롱휠 베이스 럭셔리 모델을 정말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올해는 유독 다른 해에 비해서 신차 출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차도 많은 데다가 그 차가 이전까지는 뭐 신차가 나오면 성능이 개선된다거나 뭐 이런 측면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차가 하나 나올 때마다 개성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그 차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이미지, 네. 어떤 중장년의 차라든지 아니면 청년의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야 나이가 들었어도 나 마음은 청년이야 네네. 하는 분들이 탈 수 있는 차라든지 아니면 젊지만 좀 더 안전하고 튼튼한 차를 타고 그렇죠. 싶어. 이런 이미지가 복합이 되면서 차가 나올 때마다 개성이 굉장히 강하고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나올 만한 신차들 중에서도 이런 개성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올해 하반기 자동차 시장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도 저희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5분 정도는 아는 척하기 좋은 자동차 방송 카메거진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